화려한 날들 31회 예고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31회는 그동안 쌓여왔던 간이식 음모와 출생 비밀 그리고 가족의 배신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절정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별장에서 발견된 한 장의 문서로 인해 고성이의 숨겨진 과거와 지은호의 출생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감정선 하나하나를 짚어보면서 인물들이 왜 이렇게까지 망가지고 또 왜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집착하게 되었는지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어디서 내 딸을 버린 증거를 숨겼어 이 미친년아. 내가 그러고도 지은호 친어머니야. 내가 기억 못할 줄 알았어. 20년 전 일 다 기억났어. 지은호는 친엄마가 직접 버린 아이였어. 31회를 관통하는 핵심 정서는 바로 이 한 덩어리의 분노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양별장에서 발견된 문서가 의미하는 것, 고성이의 정체와 정순이의 분노, 그리고 간이식 음모가 무너지는 과정을 스토리 흐름에 맞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지은호는 아직 수술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입니다. 간이식 수술 직전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살아났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살아났다는 안도감 뒤에는 언제 다시 이식 이야기가 나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 지은호의 병실로 창백한 얼굴의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옵니다. 문을 닫는 손이 아주 천천히 내려오고 눈빛에는 이미 결심과 죄책감이 동시에 떠 있습니다. 언니, 나 할 말 있어. 조용한 병실 안에 박영나의 목소리가 낮게 울립니다. 그녀의 손에는 구겨진 서류 한 장이 들려 있습니다. 요양별장에서 그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했다는 20년 전 날짜가 적힌 오래된 문서입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 문서를 펼쳐봅니다. 종이는 오래되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해 있고 몇 군데는 물에 번진 자국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미혼모 상담 기록, 출산 후 아이 인계동에 친권 포기 관련 문서 일부. 이름은 군데군데 번져 지워졌지만 서류 상단에는 요양별장 이름과 함께 어렴풋이 보이는 한 줄이 남아 있습니다. 고자로 시작하는 이름의 흔적. 지은호의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고성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그 이름이 떠오릅니다. 지은호의 눈이 크게 흔들립니다. 물론 이 문서 한 장만으로는 고성이가 누구의 아이를 버렸는지,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인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별장이라는 장소, 20년 전이라는 시점, 미혼모라는 단어, 아이 인계와 친권 포기라는 문장들, 그리고 고로 시작하는 이름의 흔적,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겹쳐 들어오는 순간 지은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립니다. 설마 정말 나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엄마 정순이는 평생 내 옆에 있었는데 근데 왜 이 문서가 고성이 서류철 속에 있었을까? 지은호는 문서를 쥔 손을 떨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습니다. 시청자는 그 손끝의 떨림을 통해 그녀의 세계가 서서히 무너지는 느낌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입을 뗍니다. 언니, 이거. 나도 정확히는 몰라. 근데 엄마가 이걸 숨기고 있었어. 박영나는 지은호의 지인이자 동생 같은 후배였지만 이 순간부터는 같은 비밀을 나눠버린 공범이자 피해자가 됩니다. 예고 속 박영나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떠 있습니다. 이걸 말하는 게 맞을까 하는 두려움. 내가 이 한 장을 꺼내는 순간 우리 집안이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도 지은호 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또다시 이용당하는 건 막고 싶다는 양심. 결국 박영나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언니, 이 문서? 요양별장 서류철 속에 있었어. 그 서류철은 엄마 방 금고에서 나왔어.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숨을 한번 크게 들이켰다가 쉽게 내쉬지 못합니다. 영나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오늘 처음 본 거야. 근데 엄마 표정을 보고 이걸 그냥 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모르는 척하고 싶은 진실과
한번 알아버리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진실 사이에서 사람이 얼마나 흔들릴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박영란은 병실을 나와 복도 끝 창가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창밖 풍경은 평소와 똑같지만 그녀에게는 모든 것이 기울어져 보입니다. 결국 그녀는 이상철을 찾아갑니다. 이상철은 이 지역의 아버지이자 오랫동안 이웃처럼 지내며 지은호를 친딸처럼 아껴온 어른입니다. 정년퇴직 이후 가족과 집을 지키는 일에 온 마음을 쏟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영란은 그 앞에 서자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아저씨? 응, 영나야.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박영란은 한숨을 삼키며 말합니다. 혹시 20년 전에 요양별장에서 무슨 일 있었는지 아저씨도 아세요? 이상철은 잠시 굳어버립니다. 그의 손이 소파 팔걸이 위에서 느리게 멈춥니다. 왜 그걸 묻니? 눈빛은 분명 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사람의 눈이기도 합니다. 그때가 떠오릅니다. 젊은 시절 눈이 벌개진 채로 찾아왔던 정순이의 얼굴. 그 아이는 내가 지켜야 하는 아이야. 그날 밤 떨리던 목소리. 내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던 기억. 설마 이제야 그날의 끝이 드러나려는 걸까? 하지만 이상철은 박영나에게 섣불리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영나야, 그건 어른들 문제일지도 모른다. 너 혼자 너무 짊어지지 마라. 박영나는 그 말에서 아저씨도 분명 뭔가 알고 있다는 기묘한 확신을 느끼지만 더 캐묻지 못하고 돌아섭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자신의 가족과 지은호 사이에서 찢겨나가는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한편 이 지역은 회사에서 숨 돌릴 틈 없이 바쁩니다. 간이식 음모로 이어졌던 병원과 재단의 연결고리, 경쟁사와의 지분 문제, 그리고 자신이 진행 중인 인수 프로젝트까지 지은호가 깨어나면 이제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이식 문제도, 회사 문제도,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피해온 마음도 한때 비혼주의를 선언하며 결혼과 가족을 멀리 두고 살던 이 지역이지만 지금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인생을 다시 설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박성재에게 전화를 겁니다. 성재야, 혹시 요양별장 관련해서 너희 집쪽 문서? 내가 확인해 줄 수 있겠냐? 박성재는 무겁게 대답합니다. 지여가, 우리 집 문서에 설마 지은호 관련된 게 있다는 말이냐? 아직은 몰라. 근데 그럴 가능성을 이제는 무시할 수가 없어. 전화를 끊은 뒤 박성재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습니다. 지은호를 생각하는 마음, 이지혁과의 우정, 그리고 고성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한 번에 밀려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성재는 고성희를 조용히 부릅니다. 어머니, 요양별장 서류 중에 20년 전 미혼모 상담 기록 있죠? 고성희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걸 왜 묻니? 오늘 박영나가 이상하더라고요. 영나가 우연히 뭘 본 것 같아요. 어머니, 혹시 예전에 누구한테서 아이를 인계받은 적 있어요? 거실 공기가 단번에 얼어붙습니다. 고성희의 표정은 처음에는 분노로 일그러졌다가 이내 불안한 눈빛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어딘가 체념 섞인 씁쓸함으로 굳어집니다. 넌 내 아들이야. 내 과거가 어땠든 넌 지금의 나만 보면 돼. 과거가 지금을 만든 거잖아요. 어머니가 버린 아이가 있다면 그게 혹시 지은호입니까? 그 순간 고성희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그만해. 그 이름 너 입에서 다시는 올리지 마. 이 한마디와 그 표정만으로도 시청자는 직감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분명 뭔가를 알고 있다. 한편 집에 혼자 남은 정순이는 등을 벽에 기대고 앉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어린 아기를 안고 서 있는 한 여자의 뒷모습. 성희야. 정순이의 눈에서 조용히 눈물이 떨어집니다. 넌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니? 나는 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까? 지금까지 시청자들이 알고 있던 사실은 단순했습니다. 정순이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지은호와 지강호를 낳고 키웠다는 것. 하지만 31회 예고에서는 다른 가능성이 열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가족 구성 자체가 처음부터 완벽한 진실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암시. 정순이의 모성애와 지은호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집착에 가까운 사랑이 과거의 어떤 선택과 죄책감 위에 쌓여 있었음을 조용히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지은호는 결국 결심을 합니다. 이문석, 그냥 덮고 살 수는 없어. 내가 상처받더라도 진실은 알고 싶어. 지은호는 퇴원 후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 이지혁과 함께 나타납니다. 정순이, 지강호, 이상철, 그리고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앉아있는 고성희와 박성재, 그리고 박영락까지. 식탁 위 공기는 숨조차 크게 못 쉴 만큼 무겁습니다. 지은호가 천천히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거 요양 별장에서 나왔어요. 20년 전 미혼모가 아이를 인계했다는 그 문서예요. 그리고 이 서류 처리 고성희 씨 금고에서 나왔습니다. 정적이 흐릅니다. 지강호가 먼저 말문을 엽니다. 누나, 그거 장난 아니지. 장난이면 좋겠지. 근데 이건 우리 인생이 걸린 문제야. 지은호의 목소리는 떨리지만 눈빛만은 단단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담겨 있습니다. 정순이가 조심스럽게 문서를 집어듭니다.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그녀의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종이에 떨어집니다. 이 날짜, 이 요양소 이름, 그리고 이 서명. 정순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입술만 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고성희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만해. 그거 20년 전 일이야. 지금 사람들 앞에서 꺼낼 이유 없어. 그 순간 정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래, 20년 전 일이야. 근데 그 20년 동안 누군가는 죄책감으로 살았고, 누군가는 버려진 기억 속에서 살았고,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모른 채 거짓된 가족 속에서 살아왔지. 정순이는 문서를 꽉 쥔 채 고성희를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어디서 내 딸을 버린 증거를 숨겼어. 이 미친년아. 내가 그러고도 지은호 친어머니냐. 방 안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습니다. 지은호의 눈이 커지고 지강호는 숨을 삼키고 이상철은 고개를 떨굽니다. 고성희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입니다. 순희 씨, 또 시작이네. 그때도 그랬잖아. 감정에 너무 휘둘려서. 감정이라고. 20년 전 당신이 그 아이를 요양 별장에 두고 떠나던 날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 이 아이는 누군가의 전부일 수 있다고. 그랬지. 그런데 넌 서류 하나에 도장 찍고 돈 몇 푼에 내 피를 버렸어. 정순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호는 버려진 아이였다라는 사실을 점점 확실하게 만들어갑니다. 지은호의 다리가 풀립니다. 잠깐만. 그러면 엄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야? 정순이는 눈물을 닦으려다 말고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은아, 미안하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난 그때 버려진 너를 차마 외면하지 못해서 안고 나온 사람이다. 지은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립니다. 그럼 날 버린 사람은? 모두의 시선이 고성희를 향합니다. 고성희는 이제 더는 웃지 않습니다. 그래, 나야. 그때 나는 버렸고 너는 남의 딸이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야. 정순이의 분노가 다시 폭발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지은호 앞에서 엄마인 척을 했어. 내 가족 유산에 간이식까지 엮어서 애를 또 한 번 죽이려고 한 게 누군데? 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피 필요해지니까 찾아와. 이제야 비밀이 필요해지니까 딸 찾아와서 간부터 뜯어가려 했냐고. 고성희는 억울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나
버림받은 건 나라고. 아무도 나 안 지켜줬어. 그래서 나도 내 인생 지키려고 한 거야. 분노와 피해의식이 섞인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버렸고, 그래서 다시 그 아이를 찾았고, 그래서 간이식이 필요해지니까 다시 연결하려 한 거야. 그래서 어쩌라고. 이 세상 누구도 공짜로 살진 않잖아. 지은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듯합니다. 나는 그냥 누군가에게 필요해졌기 때문에 다시 불려온 사람이었구나. 이지혁이 참지 못하고 나섭니다. 그만하십시오. 이건 장기 이식이 아니라 한 사람 인생을 거래한 겁니다. 박성재도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합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이건 자리를 어떻게 지키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하나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망가뜨린 일이에요. 고성이는 아들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힘없이 주저앉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혼자 방에 앉아 문서를 다시 펼쳐봅니다. 눈물 자국이 번져 있는 그 종이 가장 마지막 줄 작고 흐릿한 글씨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건 시작일 뿐. 지은호가 종이를 쥔 손을 꽉 쥐며 중얼거립니다. 누가 이걸 쓴 거지. 날 버린 사람도, 날 안고 나온 사람도,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진실을 꺼낸 사람도 도대체 누구야? 카메라는 지은호의 얼굴을 천천히 클로즈업하며 31회 예고는 강렬한 클리프행어로 끝을 맺습니다. 화려한 날들 31회. 드디어 지은호의 출생 비밀과 간이식 음모의 실체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하는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버린 사람, 지켜온 사람, 그리고 이제 와서 필요해져 다시 찾아온 사람. 이 세 사람이 만들어낸 지독하게 뒤틀린 가족의 그림 속에서 과연 지은호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다음 회차를 기다려보게 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화 예고 리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